예,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 선언도 같습니다. 3.1 운동 선언은 겉으로 보면은 이건 우리 민주공화국 자유로운 국가 독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딱 들어있는 게 뭐예요? 군사진영학적 통찰이 뭐냐면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중일 세 개의 나라가 삼정립하지 않으면 안 온다예요. 그게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민족 자결주의를 끌어당겼잖아요. 민족 자결주의는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동유럽에 대한 군사지정학 구도거든요. 우드로 윌슨이 내놓은, 윌슨 정부가 내놓은.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군사지정학 구도를 야, 그 원칙을 여기도 좀 써봐. 자기 돌봐줬던 윌슨한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여기 깊게 관계했어요. 3.1 운동에 우남이 미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원칙을 땡겨서 여기에다가 같이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지정학적 구도의 확장인 거예요. 외연 확장인 거예요. 적용 확장. 그래서 우남은 이게 군사지정학적 천재예요. 제가 보면 아마 뭐 20세기는 뭐 당연히 최고의 천재고요. 한 1000년 정도 이내에 우남보다 더 군사지정학적 천재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남이 이제 1933년 제가 이걸 KIM, 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 코리안스 인 만추리아, 만주의 한국인들. 제가 이걸 왜 우리말로 안 옮겼냐.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거든. 번역할 필요도 별로 없고. 이게 작은 팜플렛이에요. 왼쪽에 있는 책 그 팜플렛 표지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만주 사변을 전후로 만주사변인가 그렇죠. 1931년에 그걸 전후로 해서 일제의 그 헌병과 군대가 1931년, 32년, 33년 요때 30년, 31년, 32년 요때 일제의 헌병과 군대가 그 만주에 있는 한국인을 얼마나 참혹하게 탄압했는가를 정리한 팜플렛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근거가 그 신문, 그러니까 중국 신문이건 뭐 이런 신문 스크랩들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려면 좀 번역이 좀 의미도 없고 사실은 별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일일이 다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이거를 만들어 가서 그때는 이제 국제연합, 유엔은 없고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이 있었고 그게 제네바에서 모일 때인데 이걸 만들어 가서 이제 거기 당연히 우남은 참석할 권리가 없죠. 제네바로 또 가는 과정은 또 우남이 무국적자 아니에요. 저게 없거든, 패스포트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사문서를 만들죠. 위조문서의 아주 달인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패스포트라고 하나 A4 용지에다가 타이프를 딱 찍고 그거 없어져서 제가 이제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풀 발라가지고 이제 사진 거기다 붙이고, 예, 이제 근사한 사진 붙이고, 그래놓고 이제 그 싱만 리하고 뭐 여권 만들고 그 발행 주체는 어디냐? 그 government in exile, 그러니까 망명 정부죠. of Republic of Korea,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명 정부라고 그래놓고 발행 주체는 그것의 프레지던트 싱만 리 그렇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 1호입니다. 그게 비록 사문서지만 뭐 법률적으로는 사문서죠. 그렇죠? 우리 법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세관 통과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남이 빼기 좋잖아요. 다 프린스턴 출신들이고 다 그 인맥들이 다 우드로 윌슨에서부터 다 엮이니까. 그때 국무장관한테 가서 야, 내가 쪽팔리게 지금 미국 시민권 가지고 여행해야겠냐? 너 알잖아. 나 무국적자 아니야. 나 미국 시민 될 생각 없거든. 됐으려면 옛날에 했지.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죽으면 이 상태로 죽을 거야. 야, 근데 나 제네바가 좀 가야 되겠거든. 그 밀항할 수 없잖냐. 내가 1925년엔 말이야. 1921년인가 22년은 내가 상해 갈 때 그 중국 노동자들 시체에다가 같이 옆에 끼워갖고 내가 밀항해서 가고 돌아올 때는 그 저기 미국 식민지 필리핀으로
상해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 저기 그 메가더 총독,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가 메가더 총독이에요. 그 메가더 총독한테 인사드리고 그 저기 뭐 사귄 다음에 그 양반이 그 배 어레인지해서 필리핀에서 하와이로나 그냥 그 양반 어레인지해 준 배 가지고 내가 타고 왔잖아. 근데 요번엔 그렇게 못 하잖아. 유럽인데. 야, 그런데 내가 가만 생각해 봤거든. 야, 이게 말하자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사문서인데 말이야. 이 밑에다가 이 문서는 틀림없이 맞고 이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다가 코사인 좀 해라. 야, 너 그래도 미국 국무장관 아니냐. 네 서명이면 이 문서가 진짜 공식 문서가 되는 거예요. 미 국무장관, 그러니까 포스터일 거예요. 포스터가 밑에 서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들고서 유럽을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특이한 여권이어가지고 세관원들이 이 여권 이렇게 들고 우남 이승만 옆에 세우고 자기 쓰고 사진 찍었어요. 기념사진. 제가 이거 어디서 본 게 너무 오래돼 갖고 이제는 다 영어로 읽고 주셨는데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출처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돌아오다가 뉴욕에 도착한 다음에 분실했었는데 우남은 그거를 뉴욕에서 활동하는 일본 스파이들이 훔쳐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거 제가 지금 갖고 있으면 그거 한 20억 그냥 용돈벌이 하는 건데, 예, 그죠? 경매에서. 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33년에 그렇게 제네바 가서 저거 쫙 이제 그 파플렛 뿌린 거죠. 거기 들어갈 걸 못 대고 바깥에서 뿌리니까 이제 신문에서 다 쓰고, 그때 이제 33년 그 회의에서 영국의 리튼일 거예요. 리튼 경이 이끄는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그 보고서 발표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잡아준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리그 오브 네이션이 뭐 한 40개 나라쯤 되는데 일제를 규탄하는 데 있어서 반대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제 혼자야. 나머지는 다 규탄을 했어. 그 일제가 뿅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 짐 싸들고 튀어나온 거예요. 저게 그 일제가 탈퇴한 거예요. 자진 탈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제를 영미주도 군사지정학 체제에서 쫓아낸 거죠. 엄청난 군사지정학적 게임이에요, 저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41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 혹은 저는 일본을 벗기다 뭐 이 정도 제목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자유공화 정신을 깔고 있어요. 전체주의란 용어를 쓰고 있는 책으로서는 세계 최초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주의란 용어는 원래 1930년대 초반쯤에 초중반에 신문 칼럼에서 썼었어요. 토탈리타리아니즘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 용어가 나온 뜻은 뭐냐면 베니토 무솔리니가 그랬거든. 민족이 전체다. 민족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의 외부에는. Nation is the total. There is nothing outside of nation.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탈리타리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자유공화 정신과 함께 세계대전이 임박해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제가 지금 평화주의, 고립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걸 써요. 다시 말하자면 일제가 7천만 신민으로 구성된 거대한 전체주의 전쟁기계이며, 이거는 이제 자유공화주의 얘기죠. 둘째, 일제가 미국에게 도발을 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군사지정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적 문호, 펄벅, 그 소설 대지를 쓴 그 펄벅 여사, 그 양반이 저게 서문 써줬거든. 앞에 추천사. 거기에 보면 이 책은 공포스러운 진실을 담고 있다. 뭐라고 썼더라? fearful인가 뭐 terrifying인가 그래. terrifying truth.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앞문장이. 예, 이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남 이승만의 그 행적 중에 우리 건국정신하면 이승만 빼고는 없어요. 그 말을 못해요. 예, 이승만의 행적 중에 이제 한 2개 정도가 완전히 소설을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 양반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뭐를 했는지가 아무데도 근거가 없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이거. 예를 들어서 1945년 2월달 얄타 구도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얄타 회담인데 얄타 구도에서 한반도 적화가 결정됐어요. 한반도 전체를 소련한테 내줄게. 그 대신에 너희가 일제 관동군 책임져.
그렇게 이제 결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일제가 너무 발악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선. 그런데 그 러스크 대령이 그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전문 보내서 야 너희 384 이내는 내려오면 안 돼. 그 384 이북에서 멈춰. 알았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알았어. 알았어. 그거가 왔다 갔다 한 날이 8월 15일이에요. 그럼 저 6개월 동안에 우남이 뭐 했겠냐 이거야. 당연히 추정은 저 얄타구도 깨려고 동분서주했겠죠. 절망 속에서. 한반도가 저 소련 여항권에 들어가면 적화되는데. 그 다음에 특히 그래도 얄타구도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관동군을 상대해야 된다면, 관동군과 싸워야 된다면 그 얄타 결탁, 얄타 구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체념을 할 수밖에 없는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빵 떨어지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빵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남이 그걸 아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양반 저보다 1000배 만배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히로시마 얘기 듣고 야 그런 폭탄이 있었단 말이야? 야 쟤들 이제 백기 든다. 야 그러면 얄타 구도가 이게 그 필요가 없는 거잖아. 쟤들은 그냥 관동군 그냥 백기 드는데 관동군이랑 싸우지도 않고 한반도 먹는단 말이야. 이건 너무 억울한 게임 아니야? 쫓아가는 거지. 당신들 바보냐? 당신들 호구 잡혔냐?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얘기만 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우남은 범털 중에 범털이라고요. 저 우드로 윌슨의 인맥에서 보면 저 프랭클린 루스벨트급이에요. 그 인맥의 서열이. 아까 국무장관한테 말해가지고 거기 코사인 받아내는 인물이라고요. 우남이 평생 백 안 썼는데 자기 마누라 만들 여자 불러들였을 때 백 썼을 거라고. 그때가 이제 34년에 들어왔어요. 우리 도노 여사께서. 그때 전부 이제 나치 피해가지고 전부 끝내가지고 미국으로 다 튈 때예요, 사람들. 근데 돈노 여사는 친척도 미국에 없고 아무도 없어. 그 우남은 미국 시민이 아닌데 결혼하려고 저 여성을 미국에 데려가야겠어. 미국 시민 같으면 당당하게 신청을 하지. 미국 시민도 아니야. 무국적자야. 객관적으로는 그야말로 미국에 그냥 빌붙어서 살아가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예요. 객관적으로는 그거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냈겠어요? 당연히 국무부의 포스트한테 또 부탁했겠지. 야, 내가 말이야. 이 나이에 나도 이런 사랑이 올 줄 몰랐어. 그냥 눈이 맞았거든. 저 여자도 나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나 결혼 좀 해야겠다. 근데 유대인이야. 있으면 죽어제. 근데 내가 미국 시민이 아니니까 초청도 못 하겠어. 야, 어떻게 네가 좀 이렇게 새치게 해서 좀 불러들어 줄래?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제가 보면 100%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런 사정은 기록에 안 남아 있다고. 안 남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남겨요? 그러면 우남이 똑같죠.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폭 터지고 8월 15일 날 절반을 수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분단을 한 게 아니라 얄타 구도에서 한반도를 적화로 다 내줬다가 절반을 되찾아온 날이야, 그날이. 38선은 절반을 되찾는 선이지 분단선이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니까 참, 이거 군사지정학들을 안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럼 그 사이에 우남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발 동동 굴렀을 거 아니에요. 야, 너희 얄타대로 신의 성실 지킨다고 얄타대로 간다면 너희 바보 호구야, 임마. 얄타의 근본 정신이 뭐야, 그 구도의 근본 정신이. 일제가 발악을 하고 교쿠사에 발악하고 텐노 헤이카 반자이죠? 그러니까 텐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그거 하고서 다 죽겠다고 덤비니까 대책이 안 나오니까 소련 애들 보고 너희가 관동군 감당하면 그냥 한반도까지 싹 그냥 다 적화해 이렇게 내준 거 아니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일제가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백기 들게 생겼구만. 그러니까 한반도 다 갖고 오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무부나 뭐 이런 데서는 그거 안 되는데 한번 말 나간 거 어떻게 갖고 오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때 국무부 동아태 담당자 알저이스는 간첩이에요.
얘는 안 된다 그랬을 거고 저걸 군부에서 움직였을 거예요. 반이라도 갖고 와야 된다. 절반의 회복을 한 겁니다. 저는 그때 우남이 움직였을 거라고 봐요. 저 같으면 움직이거든. 100% 움직이죠. 찬스가 왔는데. 예. 그게 이제 어디서 이제 간접적인 게 드러나냐면 이 8월 15일에서 국무부가 우남의 귀국을 그냥 뒷다리를 잡아요. 우남의 패스포트가 없으니까 미국이 오케이를 해야 미국을 빠져나와요. 오케이를 안 한다고 계속 이 알저히스가 이끄는 국무부가 저 위험한 놈이다. 보내면 안 된다. 우남에 대해서 왜 위험하다 그랬겠냐고. 국무부의 얄타 구도를 깬 인간이거든. 국무부가 주도한 얄타 결탁을 깼거든. 앙심을 품은 거지. 그 시뻘건 놈이 알저히스 같은 놈들이.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뭐 10월 한 6일인가 4일쯤에 미국을 떠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10월 한 11일인가 12일에 동경을 가서 나흘을 보내요. 그럼 동경에 뭐 관광하러 갔어요? 아니에요. 메가더 만난 거야. 메가더랑 아는 사이예요. 이러면 우남이 메가더 아버지의 친구나 뭐 그러니까 연배는 메가더 아버지보다 아래인데 아래일 거예요. 비슷하거나. 저게 이제 6.25 때 찍은 사진이지만 저런 사진이 왜 나오겠어? 그냥 전쟁이 이겼다고 저렇게 쉽게 서양 사람들 저렇게 잘 앵글로색슨 쪽은 저렇게 허깅 남자끼리 허깅 안 합니다. 저 사진이 왜 나오겠냐고. 메가더 입장에서는 작은 아버지 뻘인 거 아니에요, 우남이. 그래서 한 나흘 동경에 머물면서 메가더랑 뭔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소련 간첩인 알저히스가 그림을 그린 얄타 구도를 우남이 뒤집었기 때문에 귀국을 국무부가 막았을 거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우회해서 그래서 군 인맥들하고 우남이 그렇게 친하잖아. 미군 인맥하고 메가더랑 지냈고 그다음 벤플리트랑 지냈고 우남의 묘를 지금 동작동에 쓰게 만든 게 벤플리트고 우남이 숨졌을 때 우남의 시신을 하와이에서 미군 수송기에 싣고 운구한 게 벤플리트예요. 그러니까 메가더의 후임자쯤 되죠. 예, 후임자라기보다 한국 쪽이니까 예, 훨씬 더 아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1945년 그 얄타에서부터 한 귀국할 때 10월 중순까지가 이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추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설이 나올 수 있는데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스토리는 전부 무시하게 드라마틱하고 다이내믹한 군사지정학적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참전 어떻게 결정됐을까? 저는 그거 봐요. 트루만이 뭐 누구 목사로부터 전화 받고 했다. 우남이 지금 6.25 터졌을 때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6.25 터지기 전에 쟤들 이상하다는 정보 듣고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온갖 군대에 전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트루만의 그 정광석화 같은 참전 결정과 이게 맞물려 있어요. 우남의 활동이. 근데 우남이 그런 거를 못 남기죠. 자기 인맥이고 전부 이게 공작적인 일인데. 군사지정학 공작적인 일이에요, 저게. 아무튼 간에 우리는 미군 참전의 바탕에서 우리는 엄청난 군사지정학적 승리를 이뤄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남의 군사지정학적 게임의 맨 마지막이 이거죠. 맨 마지막이. 휴전협정에 서명을 안 했잖아. 휴전협정 서명 당사자 셋밖에 없어요. 중국 김일성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겸 미군 사령관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서명했어요. 밑에다가 설명으로 근데 미군 사령관이라고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하는 얘기는 그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북진 통일, 멸공 통일을 얘기했거든. 우린 휴전협정 서명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북진 막으려면 한미동맹을 너희들이 맺고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어야 돼. 여기 주한미군 없으면 우린 북진할 거야. 북진 막을 미군 주둔시켜. 그래서 여기 미군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보면. 남침 막으려고 미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처음에. 북진 막으려고 미국 들어온 거예요. 미군.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약이 올라서 개땡땡이라고 욕을 하고 팔팔 뛰었던 거죠. 세상에 미군을 집어넣는데 침략을 막으려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안에 있는 놈들이 바깥을 치고 들어가서 이 지정학적 그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구도 깰까봐 미국을 집어넣어? 미군을 집어넣어? 야, 우리 애들이 그 무슨 질서 유지 요원이냐? 이게 뒤집히는 거죠. 뒤집히는 거예요. 아, 대단한 군사지정학적 게임이에요, 이거. 그럼 이제 제가 얼핏 본 것만 해도 근거가 있는 것만 해서 6개고요. 근거 없이 그 45년 얄타에서부터 10월까지 한 2-3개 넣으면 한 9개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대박 군사지정학적 통찰이라고요. 이게 다 우리 건국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국 정신이 한쪽은 자유공화고요. 한쪽은 굉장히 그 레알폴리티크, 정말 냉혹한 그러나 굉장히 심오한 군사지정학적 통찰이고 그래요. 이 두 개가 결합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이제. 이 멘탈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지금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잖아요. 아까 미국의 고립주의가 이제 다 파산을 할 지경까지 갔고 이제 미국의 세계 군사지정학 구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 갖고 이제 그 볼리타스로 가고 또 그게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자체가 어쩌면은 도덕적 보수주의로도 수렴할 수 있고 민주든 공화든 뭐 이런 엄청난 지금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이게 1969년에 닉슨은 괌 독트린에서 Vietnamization of Vietnam War, 그러니까 월남전의 월남화를 얘기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월남에서는 그게 적 공산화로 나타났고요. 한국에서는 그게 자주국방의 계기가 됐어요. 아,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한 거지. 의기에 틈타서 미국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우리 보고 우리 지키라고 우리 그렇게 할게. 야,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무기가 좀 있어야 돼. 야, 기본적 무기는 우리가 좀 만들었을 수 없냐? 야, 그 기본적 무기 복잡한 거 말고 뭐 105mm 포라든지 뭐 M16 소총이라든지 야, 그런 거 만드는 기술 좀 우리 좀 안 가르쳐 줄래? 이거였다니까. 그게 자주국방의 시작점이에요. 1970년대 초.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월남전의 월남화라는 괌 독트린에서부터 시작된 자주국방의 기술을 갈고 닦아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럽 안보의 유럽화예요. Europeanization of European Security예요. 그래서 지금 그 폴란드나 그 이제 우크라,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노르웨이, 남쪽으로는 루마니아, 서쪽으로는 체코나 슬로바키아까지 이르는 유럽 자유벨트가 그게 유럽 안보의 유럽하고 그것을 그 힘 좋은 프랑스나 독일이 딴청 버리고 있으니까 너희 빠져 임마 그러고서 미국이 밟아서 제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안보의 유럽화 2022년 버전 그것을 위한 무기를 누가 공급하고 있냐 이거지. 한국이 공급하고 있죠. 베트남전의 베트남화, 괌 독트린에서 익히기 시작한 무기 기술을 발전시켜서 만든 무기로 유럽 안보의 유럽화를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팔자가 그런 팔자입니다. 국격에 올라간 거죠. 우남 이승만의 혼이 계시다면 아마 감격의 눈물을 매일 흘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국격에 올라가서 이제부터 우리가 가려면 우리가 멘탈이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국 정신에 숨어 있는 비밀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그걸 체화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는 자유공화주의고 다른 하나는 레알폴리틱 중에서도 가장 냉정하고 냉철한 군사지정학이에요.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